아다니 그룹을 이해하는 게 인도 경제의 미래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발전소, 항구, 그리고 송전 회사,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주로 합니다.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예.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몇십억, 몇백억 이상 아마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개인이 그걸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시작을 레버리지를 어떻게 일으켰을까요? 없는 돈을 어떻게 만들어내죠? 인도 경제 커멘트 나오는 데서는 가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매직, 아다니 매직. 딱 잘라서 말씀드리자면 좋은 의미에서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일을 도맡아 하는 애국 기업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나쁜 의미에서는 정경유착의 끝판왕이다. 강성용 교수의 남아시아 인사이드,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남아시아, 특히 인도 이야기 아주 재밌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오늘도 강성용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야, 요즘이 아니라 벌써 이제 몇 달 됐습니다만 우리 교수님의 콘텐츠가, 저희가 경제 채널인데 교수님 콘텐츠가 재밌는 게 많아요. 남아시아, 야, 이렇게 인도 남아시아 쪽에 관심들이 많으셨나 저희 처음 알았습니다. 예, 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좀 어디서도 못 들어본 얘기라 여기서 좀 많이 들으시는 것 같긴 한데, 오늘도 하여튼 흥미로운 인도 관련된, 오늘은 좀 경제적인 예.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거죠? 예, 오늘은 무슨 이야기냐면 네. 최근에 한국 매체에서 사실은 7월 23일에 네. 블룸버그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어요. 보도 내용은 뭐냐면 빌 게이츠를 제치고 세계 부자 순위 4위에 오른 사람이 인도 사람이다. 아, 저 뉴스 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익숙하지 않죠. 가우탐 아다니라는 사람인데요. 아다니 그룹의 창업자이자 오너인 사람이 전 세계 부자 4위더라. 뭐 어떤 쪽에서는 3위라고 주장도 하고요. 근데 아니 이 사람은 그러면 무슨 사업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가요? 이럴 때 네. 아다니 그룹을 이해하는 게 인도 경제의 미래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그룹 이름이 아다니예요? 자기의 예. 이름? 예, 아다니 그룹입니다. 멋지네. 그리고 이제 개인 이름은 가우땀인데 네. 이것도 익숙한 이름이죠. 가우따마, 고우따마. 아, 시타르타. 예, 그렇죠. 예. 아. 이게 왜 그 붓다의 이름이, 그러니까 패밀리 네임입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우따마는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 불교도들 중에 붓다 이름이 왜 가우따마예요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근데 이런 이야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너무 길어져요. 짧게만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산스크릿 형태로 그러니까 가우따마고요. 네. 중세 방언 형태로는 고따마가 되는데 네. 이겁니다. 베다라는 기원 전부터 있었던 제사 의식을 주로 하던 종교에서는 베다. 예, 네. 베다 종교에서는 사제가 제사를 지냅니다. 전문 네. 사제가. 네. 그런데 한 씨족의 제사를 맡아주는 전문 사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마치 옛날에 한 마을에 무당이 정해져 있듯이. 그럴 때 베다 전통에서 손에 꼽히는 성인들로 네. 알려진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10명, 뭐 12명. 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가우따마입니다. 그러니까 그 붓다가 속했던 씨족을 전담 제사를 지내주던 사제가 고따마요? 우리의 조상은 베다의 성인 가우따마에서 비롯된 족보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 라는 주장을 해서 그 시족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가리킬 때 가우따마 고따마라고 불렀던 겁니다. 제사장 성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제사장의 족보 이름이죠. 이름. 제사장의 자기 족보가 출발된 출발점의 성인의 이름.
그게 고따마. 예, 그렇게 되면 각 시족끼리는 서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마치 요즘 그러니까 한국은 워낙 이제 단일한 같은 성씨가 겹쳐서 그런데요. 네네네. 미국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하면 네. 뭐 여기는 스미스가 있고 네. 저쪽은 뭐 베이커가 있다. 네. 그러면 베이커 스미스 이렇게 이름만 구분하면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성으로. 네. 그러니까 저쪽은 가우따마, 뭐 저쪽은 다른. 예. 이렇게 해서 이름이 정해지는 겁니다. 네네. 야 인도 이름 얘기도 한번 언제 시간 되면 한번 좀 들어보고 싶기도 하네요. 예, 아주 복잡한데 재미있는 내용이 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도 이름은. 네. 예. 자 일단 그럼 오늘은 예. 가우땀 아다니라는 지금 그렇습니다. 인도에선 그럼 뭐 최고 부자겠네요, 그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최고 부자입니다. 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지분이 얼마다 이게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 인물이 바로 그 가우땀 아다니이고요. 이 가우땀 아다니에 대한 요즘 이제 보도가 이런 방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1125억 달러 재산을 기록했는데 뭐 주식이 더 올라서 어쩌다 저쩌다 이런 이야기는 오늘 할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주가는 항상 변동이 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다. 예. 근데 이 사람 보도 나올 때 한국은 항상 한국과 연관되는 걸 끼워 넣어서 보도를 하니까 포스코가 이 가우땀 아다니의 아다니 그룹과 함께 친환경 일관 제철소 건설 등 계획을 세워서 MOU 체결을 했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네. 제철소를 구자라트주 문드라에 세울 거다. 뭐 이런 식의 발표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세울지는 뭐 다른 이야기고요. 네. 네. 근데 그 문드라라는 이름, 네. 항구 이름. 네. 그러니까 항구 하나를 통째로 이 그룹이 만들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천항을 그냥 한 그룹이 쓰는 거예요. 한진그룹이 인천항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돈이 얼마일지 상상이 되시죠? 큰 항구 하나를 그냥 이 회사가 예.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다른 항구들도 발전소, 항구, 그리고 송전 회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주로 합니다. 아다니 그룹이. 그 개인 회사, 개인 그룹이 맡아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게? 그게 질문인 거죠, 이제. 아, 그렇습니까? 과연 그게 올바른 선택일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가에서 해서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이 그룹이 했을 때 훨씬 낫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네네네. 이건 장기적으로 아닌 거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 그룹은 통째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네. 여러분들이 인도 주식시장 그러면 맨날 보게 되는 그래프는 대부분 아다니 그룹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죠. 아다니 파워. 그러니까 아다니에서 그 전력. 발전 네. 회사 하나 더 보실래요? 800%가 올랐어요? 예. 아다니 그린 에너지 몇 프로 올랐는지 저 보시죠. 5,000%라는 거예요? 예. 50배? 예. 그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아다니 엔터프라이즈 이게 뭐냐면 아다니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야, 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인도가 미래야. 인도에 투자해야 돼. 뭐 야 너 인도 뭐 그 어떻게 간접 투자라도 해보지 않을래? 이런 이야기가 한국에서 제기가 되고 뭐 그림으로 그려질 때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그림은 아다니 그림입니다. 이 회사 봐라 막 50배, 30배 그냥 오르지 않냐? 그렇죠. 인도에 가야 된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 회사가 네. 작은 스타트업이 아니고 네. 인도 3대 재벌이야. 아. 그러니까 망하겠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야 여기 투자해야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현재는 아다니 그룹에서 고용하는 인원이 한 23,000명 정도로 23,000. 알려져 있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네. 창업을 88년에 했습니다. 1988년이요? 예. 그러니까 선대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무슨 이야기냐면 타타그룹이나 릴라이언스 그룹처럼 네. 조상 대대로 해오던 기업이 있어서 캐시카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뭔가 냄새가 나는 거죠. 불과 한 30몇 년밖에 안 됐네요. 예. 근데 그런데 3대 그룹이에요, 지금?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 벌써 촉이 오죠.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성장하는 건 사실 뭐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은데. 예. 누군가가.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뭐 네. 그 계열사들 리스트를 보면 네. 아다니 엔터프라이즈가 여기 있는 아다니의 거의 네. 지주사라고 할 수 지주사. 있는 회사고요. 아다니 폴츠라고 그래서 아다니 항만과 항공. 경제 자유지구 회사가 있고요. 아다니 녹색에너지, 아다니 전력, 아다니 송전, 아다니 토탈가스가 있고요. 그래서 가스전에서 나오는 가스도 아다니가 하고요. 아다니 윌마라는 거는 식용유 수입과 유통을 거의 아다니에서 다 합니다. 인도도 사실 기름에 뭐 많이 튀기죠. 예,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렇겠네요. 그 다음에 엄부자 시멘트라는 걸 최근에 인수를 했는데요. 지금 시멘트 생산 인도 내 2위 업체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총책임자로 아다니의 장남이 가서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죠. 그래서 뒤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가끔 요즘 들어서 이런 농담이 들려요. 한국 그 모델을 배웠다는데 뭐 이런. 한국 모델? 예, 그러니까 한국 재벌은 네. 어떻게 저렇게 빨리 성장을 해서 나라가 이렇게 경제를 일으켰지? 그래서 야 좀 알아봐 이랬다는 전혀 알려진 증거나 뭐 자료는 없는 뒷소문들이 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사이에만 있는지 뭐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네네네. 여러 사람들한테 들었는데요. 그런 식의 이야기가 들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아다니 그룹입니다. 아니 근데 뭐 저 말씀 중에 조금 죄송합니다. 예. 아니 이게 저 그냥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예.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몇십억, 몇백억 이상 아마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개인이 그걸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시작을? 안 되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 허가를 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는 한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이 바로 그 포스코 기사에서 언급된 문드라 항구입니다. 이 항구를 아다니가 운영합니다. 인도 최대의 상업 항만입니다. 엄청 크네요. 예. 예전에 제가 그 파르시 이야기할 때 구자랏 주를 네네네. 소개해 드렸어요. 뭄바이 근처에 있는 네. 이 아다니가 구자랏 주 출신입니다. 그런데 모디가 구자랏 주가 네네네. 고향이고 구자랏 주지사를 지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집권 정당인 BJP의 2인자로 꼽히는 내무장관 아밋 샤도 고향이 구자랏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자랏 커넥션인데요. 그러니까 딱 잘라서 말씀드리자면 좋은 의미에서 네.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일을 도맡아 하는 애국 기업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나쁜 의미에서는 정경유착의 끝판왕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위기설이 일부 제기가 되고 있고 이래서 약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대체로 보통 민간 기업이 하기 어려운 일들, 뭐 전력이라든지 뭐 가스, 철강, 뭐 이쪽은 하여튼 항만 이런 것들은 개인 기업이 일반적으로 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가능해졌던 건 당연히 상식적으로 국가에서 밀어줬던 게 있고요. 네. 그런데 국가에서 어느 정도 아다니를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터진 게 네. 금년 6월 13일입니다. 네. 그 스리랑카가 지금 네, 경제 네, 네. 위기에 몰려 있는 건 아시잖아요. 네. 그 와중에 6월 13일에 스리랑카에서 이런 일이 터졌어요. 스리랑카 실론 전력위원회라는 이제 전력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페르디난도가 의회에 나가서 의회 공공기업 및 방송위원회 청문회에서 네. 자 아다니 그룹의 풍력 발전 단지를 떼주라고 인도 정부가 우리 고타바야 대통령에게 압력을 넣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발언을 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죠? 다시 한번 네. 인도 정부가 네. 스리랑카 경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던 네. 그 당시의 고타바야 대통령에게 네. 풍력 발전 단지 큰 좋은 자리가 두 개가 있는데 네. 그 사업을 아다니 그룹에게 떼줘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인도가 스리랑카한테 예. 그러면 당장 인도가 지원을 안 해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잖아요. 스리랑카 스리랑카는? 현재 상황이. 네네네.
그러니까 말 이 들을 수밖에 전력위원회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대통령이 압력받아서 꼼짝 못하니까 우리는 아다니한테 떼줘야 돼 이렇게 국회에서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 인도 국회에서요, 아니면 스리랑카? 스리랑카 스리랑카 국회에서. 국회에서. 그러니까 곧바로 고타바야 대통령이 강력 부인하고 그런 일이 없다 이제 난리를 치니까 저희들 흔히 알고 있는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 곧바로 이 페디난도 위원장이 사의를 표시하고 내가 실언을 했다라고 발표하고 부위원장으로 있던 일랑가쿤이 그 위원장직을 이렇게 승계를 하고 네. 이게 스리랑카에서 금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스리랑카의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이제 그린 전력에 있어서 중요한 시설들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인도에 띄워줘야 되는데 예, 그거를 이제 이 아다니 그룹에 띄워줘야 되고 예, 그거를 그렇죠. 하라고 한 사람이 이제 인도의 아마 실력자고. 실력자고. 예, 스리랑카 대통령도 꼼짝 못할 실력자가 그렇게 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계약한 거다. 우리에게 책임 묻지 마라. 폭로가 있었는데 예, 이제 또 묻혀버렸네요. 그냥. 예, 그렇죠. 그거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 이야기는 또 해가면 복잡하고 긴 이야기인데요. 네. 이 팔크 해협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인도와 스리랑카가 연결이 되는 다리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라마야나에서 나오는 신화가 사실이라는 동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요. 잠시 보여드릴게요. 인공위성으로 보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게 인공구조물이에요?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바다에서 자연적으로 모래가 퇴적이 되면서 생긴 사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해협 자체가 굉장히 수심도 낮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 에너지 산업 투자에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네. 이 지역 바로 부근에 여기 자 뿌네린이라는 곳이 있고 예, 보이시죠? 네네.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만나라는 곳이 있죠. 네. 이 두 군데가 바로 이 아다니 그룹에서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두 지역입니다. 네네네네. 근데 이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스리랑카 야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전직 에너지 장관이던 라나와카가 뭐라 그러냐면 아다니 그룹이 전력 단가를 산정을 해서 단위당 7.8센트로 제시를 했는데 네. 이게 시장 가격의 2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야당 의원이 고타바야 대통령 그 당시에는 안 물러났으니까요. 네. 대통령이 자 스리랑카 정부하고 아다니 그린이라는 회사 간에 합의서가 있을 텐데 공개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네. 공개 당연히 안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콜롬보 포트라고 콜롬보에 있는 새로 인공섬을 조성하다시피 만드는 사업은 중국이 사업권을 이미 가져간 지 오래됐는데요. 네. 그 부산에도 신항만이 만들어지듯이 콜롬보 서쪽에 서항이 있습니다. 네. 거기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과 운영 사업권은 2021년에 이미 아다니 그룹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보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말이 많고요. 또 하나 2022년이니까 금년 8월 17일에 네. 이 두 군데 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각각이 규모가 286메가와트하고 234메가와트이고요. 네. 5억 달러 정도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조성 사업의 임시 허가가 났다라는 보도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8월 17일에 이미 공식적으로 허가가 난 겁니다. 네. 야, 아다니는 뭐 정말 승승장구 뭐 뭔가 구린 게 있어도 정부에서 다 막아주는 그런 느낌인데. 예, 그러니까 외교 전선에서까지 이 정도가 되니까 이제 야당 지도자죠 라훌 간디가 트위터에 뭐라고 난리냐면 BJP가 짜고 치는 정실 인사가 이제 팔크 해협을 건너서 스리랑카까지 진출했다 이러고 이제 비판을 하고요. BJP라고 하면 집권당 현재 집권당이, 모디가 총리로 총리로 있는. 있는. 네. 그런데 스리랑카에도
이제 지식인들이 있고 현실주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우리 현실은 인정해야 한다. 인도하고 지금 각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냐. 당장 위기인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다니하고 계약을 하지 말고 정부 대 정부 간 계약을 해라. 그냥 스리랑카, 인도 간. 그래서 풍력발전단지를 떼주되 네. 사업자 선정은 인도가 하게 만들어라. 우리가 하지 말고. 아. 그러니까 이게 스리랑카 정부 대 아다니 간 딜이 아니라 정부 간 딜에서 아다니가 나중에 이거를 받는 방식으로 하고 우리는 손을 떼고 그러면서 조건을 좋게 만들자 이런 제안들은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고타바야 대통령 물러났지 않습니까? 네. 예, 전혀 뭐 그 이야기가 먹히진 않고요. 네. 제가 여기에 보태서 하나를 더 네네네. 말씀드릴게요. 네. 뭐냐면 스리랑카 이야기하면 당연히 방글라데시 이야기도 해야죠. 아, 방글라데시. 예, 방글라데시가 2022년 3월에 네. 우리는 전력 공급망을 전국에 까는 거를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전국에 전력망을 전기가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설치했다 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실제로는 이동식 렌탈 발전소들을 갖다 놓고 임시로 그렇게 한 거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는 임시라고 발표는 했지만 네. 그게 시스템이 돼버린 상황이에요 지금은. 아. 그래서 지금 러시아 기술을 가져다가 네.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이때 한 가지가 불거지는 문제가 뭐냐면요. 네. 전력 도입 사업 계약을 하는데 방글라데시 정부가 사용하는 전력에 대한 비용을 내는 게 아니라 확보할 용량에다가 비용을 주는 걸로 계약을 합니다. 확보할 용량. 용량. 그러니까 제가 55메가와트를 정프로님한테서 사서 쓸 수 있는 용량으로 확보를 해두면 네. 제가 쓴 거는 10메가와트이더라도 55는 돈을 내야 되는 거죠. 무조건 그냥 생산한 만큼 계속 돈을 낸다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정해진 전력 용량을 저쪽 계약 당사자가 확보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내가 얼마를 쓰는 거와 상관없이 거기에 돈은 줘야 되는 거죠. 생산자가 굉장히 유리한 계약이네요, 그거는. 그런데 누구겠어요? 그 상대방이 아다니죠. 또 예. 방글라데시와 인도의 관계를 또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저 엄청 밀어주네. 지금 아다니가 네. 정부 계약을 맺고 방글라데시 정부가 매년 4억 2,329만 달러를 내고 총 계약 기간 25년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면 110억 1천만 달러를 용량 요금으로 지불하게 돼 있다. 매년 4억 달러 이상을 예. 준다고요? 예. 그럼 지금 환율로 대충 계산하면 한 6천억을 예. 매년 주는 거예요, 그냥? 예. 몇십 년 동안? 예. 25년간. 그게 이제 방글라데시에 있는 그 정부 비판 단체에서 나오는 몇 가지 주장들입니다. 모디 총리 숨겨둔 아들 아닙니까 혹시 아다니? 뭐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그렇죠. 복잡하죠. 근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한국 재벌들이 승승장구하다가 힘들어진 스토리처럼 이제 폭탄이 터집니다. 아다니도?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뭐냐면 8월 23일자인데요. 네. 그러니까 최근인데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있지 않습니까? 네. 피치의 자회사가 크레딧 사이트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발표를 해버리냐면 네. 아다니 그룹이 부채의 덫에 빠질 수 있다. 조심해라. 이렇게 돈 잘 버는데? 예. 근데 여기 한번 보시죠. 네. 자, 리스트를 보시면 아다니가 지금까지 얼마나 회사를 확장을 해왔는지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라 포트라는 항구를 산 거예요. 네. 판 사람이 누구냐? L&T하고 타타예요. 네노라 하는 인도의 대기업한테서 타타. 네. 예, 이 돈 주고 이걸 샀어요. 발전소도 사고 뭐도 사고 다 사서 네? 기업 확장을 한 거죠. 네. 이 무한 확장을 어떻게 해냈을 거냐? 예를 들어서 그 ACC하고 엄부자 시멘트 같은 경우는 105억 달러를 주고 이번에 샀거든요. 야. 그래서 단숨에 2위 시멘트 생산업체가 됐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아다니 그룹에서 스트레스를 받죠. 왜냐하면 국제 신용평가 기구에서 이 기업 무너질지 몰라, 폭탄될지 몰라. 이게 마치 예전에 우리 대우그룹 문어발식 확장 막 하다가. 예.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다니 그룹에서는 뭐 숫자를 가지고 이게 얼마고 뭐 발표를 하는데 그 숫자가 그렇게까지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겁니다. 그 정프로님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인프라 투자는 자본 투자가 막대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비용 그 액수 자체가 아니라 이자율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인도에서 인프라 투자 사업의 이자율이 평균 9에서 11%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충 한 10% 잡고. 예, 10% 잡으면 이게 만만하지 않죠. 근데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떤지도 생각을 해보시고 예. 그러면 자 한번 보시죠. 아다니 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부채 규모를 이거 실제로 믿을 수 있냐 이것도 이제 또 문제인데요. 자 아다니 항만, 아다니 송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채 규모를 보시면 상당히 커지고 있죠. 이게 달러입니까? 루피? 아니요, 루피입니다. 아, 그래요? 1000만 루피 단위로 그냥 숫자만 보시라고 네.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복잡해 보이긴 하겠지만 이런 겁니다. 뭐냐면 위쪽에 있는 거는요. 네. 아다니 계열사 중에 돈을 끌어오는 파이낸싱이 지금 현재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비중이 훨씬 더 높은 회사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위쪽이. 아. 그러니까 아래쪽은 보십시오. 아다니 가스가 있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아다니 엔터프라이치즈가 있고 여기 아다니 포트가 있죠. 항구도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쪽은 좀 더 나은 회사들일 거 아니에요. 여기는 보면 뭐냐면 자 파이낸싱을 통해서 자금 조달한 것이 네. 직접 투자한 액수나 그때그때 벌어가는 액수보다 작은 계열사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안 좋은 계열사 그림을 위쪽을 보시면 네. 이거 심상치 않은데 이런 느낌이 들죠. 에너지 쪽이 하여튼 굉장히 좀 안 좋긴 안 좋군요. 예. 이게 이제 발전 산업을 하고 이러는데 그 네. 투자하고 나오는 이윤율이 과연 단기적으로 이윤이 그렇게 나오느냐 문제인데요. 이거를 이제 뭐 이자 보상 비율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식시장에서 흔히 하는 분석표로 이렇게 저렇게 하자면 네.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여기서 최소한 아다니 파워 네. 이쪽 기업은 조금 상황이 나아 보이고요. 네. 지금 현재 나아지는 상황으로 가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아다니 파워는 그나마 좀 나은 뭐냐면 이게 이자 보상에 관한 거니까요. 네. 다른 기업들은 지금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아. 그리고 흔히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쓰시는 뭐 ROE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네. 여기 보시면 자 ROE가 5.6에서 4로 떨어지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갖고 천천히 살펴보시면 이게 지금 부채 비율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올라가잖아요. 1에서 지금 1.7로 그러네요. 이렇게 네네. 가는 상황이 정말 괜찮은 거냐? 이렇게 물으면 이제 이게 이제 현재 상황을 큰 흐름으로 보여주는 건데 부채 자체를 감당을 못할 상황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아직은. 그런데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다니를 이해하는 핵심이고 이게 이제 인도 경제의 한 측면을 이해하는 핵심이 됩니다. 네. 무슨 이야기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버리지를 어떻게 일으켰을까요? 없는 돈을 어떻게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인도 경제 커멘트 나오는 데서는 가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매직, 아다니 매직. 근데 그 매직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네. 한국에서는 어디 가나 다 하는 이런 그림 보시면 딱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죠 이거? 계열사들. 예, 그렇죠. 상호 출자. 아 상호 출자. 예, 연대 보증. 아 서로 보증해주고. 예. 그러니까 이겁니다. A라는 계열사가 B 계열사에 보증을 해가지고 대출 받아서 투자를 해주면 그 투자로 신사업 발표를 하면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주식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서 A 회사에 다시 투자하고 이거를 아다니가 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익숙한 네. 우리들 맨날 이런 그림 보면서 뭐 어느 그룹은 뭐 아들이 뭐 셋이니까 네. 이렇게 나누지 않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 맨날 하는 그거 지금 아다니가 하고 있군요. 예. 그래서 이게 아다니 매직입니다. 이거 우리 유행 한번 살짝 지났는데.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가 짧게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그 일설에 한국 기업을 좀 배워봐 이런 이야기를 모디 총리랑 측근들이 좀 했다는데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이게 좀 여전히 좀 계속해서 좀 풀리지 않는 의문은 예. 그러니까 아다니가 뭔데 예. 아단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정부가 밀어줄까? 그냥 정말 이제 그 지역 출신으로 똘똘해갖고 저 총리가 볼 때도 혹은 뭐 그 유력자들이 볼 때 쟤는 좀 되겠어라고 해서 그냥 찍은 건지 아니면 뭔가 혈연이든 뭐든 이게 연결이 좀 있는 건지. 혈연이 직접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니고요? 나중에 한번 소개를 드릴 텐데요. 아다니가 자이나교도입니다. 자이나교도요? 예.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자이나교도고요. 그래서 그 구자랏의 자이나교도 비중이 크거든요. 네. 그건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런데 본인이 자수성가한 스타일 기업인으로서 이런 식의 모델로 성공 가도를 달려가는데 이게 국가적으로 볼 때는 국가에서 재정 부담을 갖지 않고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는 탈출구로 보이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또 좋은 일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항구가 제대로 안 굴러가니까 경제가 발전을 못 하는데 프라이빗 항구가 이게 그 지금 운영이 되면서 효율적으로 컨테이너 항만이 굴러간다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 마다할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송전선로 같은 경우도 문제가 심각한 게 그 송전시에 이게 이제 잃게 되는 전력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무원들은 맨날 목표치 발표만 하지 나아진 게 없거든요. 지금까지도. 민간 기업이 하면 민간 기업이 하면 자기 돈인데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그렇겠죠. 네. 당연히. 그래서 그때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하고 송전 효율을 높일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망해가는 국영 송전 기업을 사서 민간이 조금만 투자를 해서 효율성을 높이면 민간 입장에선 이윤이 나겠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산업 합리화에 훨씬 나은 가능성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네. 첫째, 인도는 5년마다 고비용 선거를 치릅니다. 고비용. 왜 그러냐면 네. 예전에 80년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의도 광장에 A 후보가 30만을 모았대. 그러면 다음 주에 B 후보는 50만? 50만을 반드시 보람의 공원에 모아야 됩니다. 버스 다 대출시키고 돈 계속 예. 뿌리고. 그러면 네. 그 다음에는 이제 60만을 그렇죠. 장충체육관이든 뭐 어디든 모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 상황의 선거가 지금까지 인도에선 5년마다 벌어지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지는 뭐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다니 그룹의 문제는 중후장대 산업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산업 시설을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생깁니다. 항만을 새로 만들면 네. 어민들 뭐 환경오염 문제 심각할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정부에서 제재를 하기 시작하면 이런 기업은 사업을 못 하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 기업 편을 들어주죠. 보통 누르면 주죠. 네. 그러고 경찰 보내서 진압도 해주고 필요하면. 그리고 그 반대 운동 심하게 하는 사람들 구속도 해주고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다니 워치라는 시민단체까지 있습니다. 다른 재벌들하고는 다릅니다. 아다니는 이 반감이 굉장히 큰 그래요. 부담을 갖고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황이 이러니까 아다니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탐사 보도 저널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 파가지고 저 사람 허가 어떻게 받았지? 이거 뭐 원래 허가 안 나는 자연보호 구역인데 뭐 이런 거 하는 기자들.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개인적으로 다 진행합니다. 아다니의 보도 하나 잘못하면 전부. 그러다가 하다 지쳐서 이제 아다니가 뭐 하느냐? 언론사 만들어? 그렇죠. 언론사 인수.
최근에 NDTV라고 네. 엄청나게 큰 언론사를 인수를 합니다. 야. 보시죠. 언론사 주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야, 아단이 손만 묻으면 그냥 무조건 쫙쫙 올라가네. 예, 그러니까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아다니가 어디 갈지 보는 게 현명한지도 저는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거나 엄청난 방송국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NDTV를 지금 인수를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자, 아다니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한국 재벌이 안고 있는 지배구조 문제를 안고 있는 재벌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국 재벌처럼 폭발적인 성장을 해낸 것도 있지만 똑같은 짐을 안고 있는 문제는 있어서 네.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판이 약간 바뀌어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언론만 진출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다니가 통신 사업까지 이제 진출을 합니다. 통신? 예, 주파수 경매 이런데 오. 돈이 있으니까요. 주파수 경매 이런데 뛰어들면 그러면 이제 1위 릴라이언스 재벌과 피할 수 부딪히는구나. 없는.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생각을 하겠죠. 한국처럼 이동통신 업체를 3개를 유지하자라고 결정하듯이 뭐 어떻게 경쟁 구도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결정을 할지 뭐 어떨지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다니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전선이 등장을 하는 거죠. 중후장대 사업만 하는 게 아니니까. 소비자 직접 만나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재벌들이 과연 여기에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여기에도 이제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아다니의 가우탄 아다니 회장이 네. 야당 전당대회 행사 이런 데 가서 인사도 자주 하고 거기 청년단체에 성공한 기업인 강연도 자주 하고 야당과의 접촉면을 굉장히 넓혀가고 있습니다. 야당과. 예. 아니 왜 그러냐면 네. 영원히 집권하는 정권이 있겠습니까? 보험 들어놓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각 지역마다 주 정부마다 그 집권하는 세력이 여기가 또 다르기 다르니까. 때문에 어느 한쪽에 그렇게 소위 말해서 그 몰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정치 구도 자체가. 그래서 아다니도 그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물밑으로 굉장히 변하고 있다. 그러면 아다니 그룹의 미래를 보는 눈은 제가 보기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낫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뭐 우리 이미 다 겪어봤으니까. 예. 뭐 머지않은 미래에 이제 무슨 로비 관련된 게이트 하나 좀 터져주고. 여러 개가 이미 터졌고요. 이미 터졌어요. 예. 조세프 호탈 뭐 여러 가지 사건 뭐 해서 여러 개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 이 계열사 중에 하나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럼 이제 거기 막으려고 또 이쪽에서 떼엄빵 하다가 예. 거기도 좀 어려워지면서. 그런데 뭐, 이제 그때 인도에도 예. 산업은행이 있겠죠. 거기서 또 도와주고 막아주고. 대마불사가 어떻게 되어 갈지. 그래서 아다니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뭐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네. 국가에서 해결을 못하는 지금 사회 인프라 그렇겠네요. 투자 분야에서 기업이 해결을 하고 있는 이 맥락은 절대로 간과될 만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네요. 그 의미에 대해서도 잊으면 안 되는 거고요. 음, 대신 인도인들이 느끼는 정서적인 반응은 음흠. 그 타타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릴라이언스나 타타에 대해서는 그 인도 국민들도 그렇게 막 뭐 거부감 있거나 이러진 않은데. 그러니까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 긍정과 부정 사이로 이렇게 뭘 만든다고 척도를 만든다 그러면 네. 타타가 긍정적으로 몰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릴라이언스도 중간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몰려 있죠. 왜 그러냐면 치킨 게임을 해서 이제 다른 업체들 죽이는 방식으로 네네네네. 시장을 장악을 해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다니는 더 마이너스 쪽에 많이 가 예.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아다니. 이런 기업들에 대한 인식은 역시 뭐 그 나라 국민들의 뭐 수준이라고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나라 국민들의 인식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를 또 어떻게 보느냐가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예, 그리고 지배구조 아마 정리를 아다니가 음.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지. 예. 그러니까 자전거처럼 끊임없이 바퀴가 돌아야 넘어지지 않는 구도로 지금처럼 팽창 일로의 궤도를 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긴 아다니가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사를 좀 배웠으면 성장할 땐 이렇게 했지만 또 그 부작용이 뭔지도 아마 알 거고 어떻게 예. 변신해야 되는지도 어쩌면 배웠을 수 있겠네요. 예, 제가 나중에 한번 또 기회 되면 어떤 분께 여쭤보긴 할 텐데 네. 뭐 어느 분이 실제로 아다니가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지 알 방법이 없네요. 자, 한번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 세계 3위 혹은 4위 부자로 랭크돼서 아주 깜짝 전 세계 사람들을 놀래켰던 우리 아다니라는 가우땀 아다니라는 예, 인도의 재벌 이야기 관련해서 우리와 연결된 부분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강소영 교수님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